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돈이 싸진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싸진다. 근데 왜 싸진 건지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신 분들이 꽤 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거를 좀 이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핵심 포커스가 이겁니다. FOMC의 연설, 그 다음에 FOMC에서 말하는 금리란 무엇이고, 왜 이런 금리의 인상과 인하가 시장을 흔들게 되는지, 예, 요런 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도 빌릴 때 가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리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1년 뒤에 1억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면은 이 500만 원이 돈의 사용료, 즉 금리예요. 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다, 돈을 쓰는 게 비싸다. 그 다음에 금리가 낮다, 돈 쓰는 게 싸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안 좋다. 근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금리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들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데 대출 받을 때 이자 너무 많이 내니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하면은 은행에 돈만 넣어도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받는 돈이 본인들이 더 많이 받아요. 그래갖고 금리 인상이 진짜 대출을 받는 뭐 자영업자든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대출이 많이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는 대출 받는 입장, 대출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거꾸로 돈이 많은 사람들, 현금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대출은 안 받고 금리가 인상했으니 은행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은행에만 돈 넣어도 당연히 값비싼 이자를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가장 큰 틀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주식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가상자산은, 이제 안전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식도 그렇고요. 근데 반대로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해요. 그만큼 희소성을 갖고 있으니까. 거꾸로 돈을 은행에다 예치하는 것도 당연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인상되면은 높은 고금리 이 시대에서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게 돼요. 그러면은 세력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식과 코인 혹은 무언가를 팔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고금 금리 그 위로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 금리 인상이 마냥 어떻게 보면은 뭐 안 좋다라고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아, 이제 안전하지 못한 자산을 판매하고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게 되고요.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대출도 좀 이제 좀 이자도 좀 내려가고 하니까 더 이상 안전자산에 돈을 묶어두지 말고 안전하지 못한 자산에서 이제 나도 투자라는 걸 해보자. 혹은 대출을 받아갖고 투자를 좀 해보자. 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되냐 인하되냐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 FOMC들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내세우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은 돈을 풀 건지, 혹은 돈을 쪼일 건지, 혹은 이제 이거를 동결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FOMC에서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돈을 푼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푼다, 뭐 현금을 막 찍어내 갖고 현금을 공짜로 나눠준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준이 돈을 푼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프린터를 돌려갖고 현금을 찍어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돈을 푼다라는 거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의 자금이 더 쉽게 돌게 만드는 거를 뜻해요. 즉, 돈의 이동을 쉽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돈을 풀었을 때의 장점은 먼저 좋은 점부터 보게 되면은 경기 부양이에요. 기업의 투자가 당연히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돼서 소비의 증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해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이 예금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를 하고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더 이상 예금이나 예치를 하지 말고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그래서 저금리 시기에는 자산 시장이 강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위기 대응 수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 경기 침체, 금융 위기 때 돈을 풀지 않으면 시장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연준은 최후 카드로 돈을 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정말 경기가 많이 얼어 있어요. 경기도 많이 얼어 있고, 정말 경기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연준의 발표가 이제 하필이면은 26년도에 이제 1년에 몇 번 할지, 몇 월 며칠 날 연준이 발표를 할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연준이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죠. 한번 발표를 한 번 했죠. 동결. 금리가 결국에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3월 달에 있을 연준 발표까지 또 한 번 시장이 얼어붙거나 혹은 무언가 이제 뭐 금의 하락이라든지 뭐 다양한 경제 이슈거리로 아마 가상자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많은 변동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3월 달에 있을 이 발표 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장이 한 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요. 혹은 금리가 인상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도 주식 시장에도 뭔가가 이제 악재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거죠. 근데 이렇게 FOMC에서 돈을 풀면은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돈이 많아지면은 같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이게 물가 상승이에요. 인플레이션이 터지게 되면은 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같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쫑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두 쫑크를 사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늘어나고 찾고 있고 지금 두 쫑크가 제가 어제 한번 사봤는데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6,000원이었던 가게에서 10,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같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결국에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산에 거품이 끼기 시작을 해요. 돈이 갈 곳을 찾다 보면은 가격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유 없는 급등과 실적 없는 기업 주가의 폭등, 그 다음에 코인의 묻지마 상승. 이러면서 거품이 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물론, 진짜 물론,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연준의 발표가 있었을 때, 혹은 연준에서 돈을 풀겠다라는 연준에서의 정책이 세워졌을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올라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자산에 거품이 끼기 시작을 하겠구나. 대신에 경기는 좀 살아나겠구나. 대신에 물가는 좀 올라가겠구나. 미리 살 건 사고, 뭐 투자할 건 투자하되,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라는 이제 인식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필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사기도 하고, 요런 식의 이제 본인만의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이제 또 한번 확대되기 시작을 해요. 돈을 먼저 가져가는 거는 자산이 있는 사람, 투자 접근이 가능한 사람, 이러면서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번 이례적으로 있었던 일이, 뭐 저도 이제 돈이 없는 시절에 코인을 투자하고 싶은데 막 코인이 막 금리 인하 때문에 엄청 올라간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돈을 벌어갖고 3, 4개월 있다가 투자를 했더니, 아, 제가 샀던 데는 정말 머리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투자를 해서 먼저 수익을 보고 먼저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연준에서 돈을 푼다라는 거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연준이 이렇게 갑자기 돈을 풀기 시작하면은 향후에는 또 돈을 쪼이기 시작을 해요. 이 쪼인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연준은 방향을 또 한번 틀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그게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돈을 쪼인다. 그래서 돈을 쪼였을 때의 장점은 물가가 안정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매력이 있는 건데 이게 소비가 줄어들고 과열된 수요를 진정시켜요. 그 말은 이게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안 쓰기 시작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가 줄고, 이게 가격대가 다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연준은 동결과 인상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뭐 1990년도, 2000년도 때 이제 라면을 하나 샀을 때의 가격, 그 다음에 지금의 라면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물가 갭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결국에 다시 보면은 아직도 물가가 잡히지 않아지고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거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미국은 끊임없이 금리 인상을 시키고 이 고금리 시대에서 더 이상 인상시키기에는 본인들도 뭔가 이제 스탠스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동결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품이 제거가 돼요. 무리한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 안정화된 금리를 인하시키다가 갑자기 인상을 시키면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 가상자산이라든지 이 확실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자산을 다 판매를 하고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혹은 이제 이 불확실성한 자산들을 이제 수익으로 거두어내고 다시 돈을 예치하러 은행으로 간다든지 이러면서 거품이 제거가 되고 실력 없는 기업과 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당연히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쪼이면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좋은 점도 뭐 거품을 제거하거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문제도 있어요. 경기의 둔화도 당연히 있어요. 기업이 뭔가를 투자하는데 투자 금액이 감소를 하고 고용 축소가 일어나며 소비가 되게 위축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부작용이에요. 그러면서 경기가 식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위험 자산의 타격,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코인이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번 엊그저께 있었던 그런 뭐 연준의 이제 발언이라든지 최근에 트럼프의 동향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이번에 무조건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정말 기대심이 많았다고 해요. 뭐 이제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 가든의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이거 무조건 이번에 금리 인하해갖고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이 얼어붙은 거를 드디어 부시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거랑은 좀 반대로 동결이라는 이제 별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마 또 한 번에 이 가상자산 시장도 얼어붙거나 위아래로 이제 좀 흔드는 이제 그런 구간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FOMC 연설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연준은 항상 고민을 해요. 지금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위험하고 조이면 경기가 죽는다. 그래서 FOMC 연설에서는 이 균형을 정말 어디에 둘지 정말 힌트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들은 이거를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항상 하게 돼요. 연준 발표 앞에서는 대체 이 돈을 이제 풀겠다는 건지 뭐 쪼이겠다는 건지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예상들도 많이 하고 예측들도 정말 많이 하지만 연준의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방향이 정해지고 또 이렇게 동결이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나면은 3월 달까지 또 연준의 발표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3월 달까지 또, 이런 또, 일단은 불경기가 시작이 되겠구나. 안 좋은 경기가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준의 발표 때까지 본인의 트레이딩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이제는 뭐,
단타가 낫겠다, 홀딩이 낫겠다, 뭐 장기가 낫겠다, 이런 식의 본인의 스타일을 쌓아나가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FOMC가 가상자산과 왜 직결이 되나? 가상자산은 가장 마지막에 돈이 들어와요. 이 FOMC에서 발언이 좋든 좋지 않든 시장에 돈은 마지막에 들어오고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가상자산이에요. 그래갖고 되게 변동이 큰 거예요. 그래서 돈을 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될 거고, 돈을 쪼인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충격을 가장 먼저 받고, 그래서 FOMC의 연설이 한 문장이 코인 시장을 흔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돈을 푼다? 기대감 때문에 먼저 반영되고, 돈을 조인다? 충격 때문에 먼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FOMC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제가 요즘에 또 인스타로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정말 많이 올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저만의 알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저도 저만의 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올렸던 게 이 FOMC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FOMC의 연설이 있는 날, 3월 달, 뭐 5월 달, 6월 달, 9월 달 이런 달수는 일단은 인지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 아, 동결이네. 아, 최대한 일단은 3월 달 다음 연준 발표 때까지 뭔가 트레이딩을 좀 천천히 하자. 혹은 좀 쉬면서 하자. 혹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 쪽만 듣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요즘에 드는 생각은 연준에서 벌써 금리를 인상시킨 지 벌써 한 1, 2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상과 동결을 정말 반복한 지 1, 2년째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뭐 차트에서 보면은 계속한 우상향은 없어요. 우상향 하다가 어느 날은 횡보하고 또 조정이 있고 그래서 단기간 하락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넓게 봤을 때는 우상향이겠지만 짧게 봤을 때는 우상향만을 존재하지는 않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결국에 똑같아요. 어느 날은 계속 인상을 했으니 이제는 우상향도 잠깐 조정과 쉴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뭐 올해 안에는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라는 정말 좋은 단어, 매력적인 단어로 이 얼어붙은 시장에 뭔가 한번 깨주는 그런 연준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정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까 좀 한참 고민했는데, 이런 가상자산 시장과 혹은 주식 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이제 뽑아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부터 혹은 뭐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이 금리 인상하면 대체 뭐가 좋은지,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정도로 다양한 좀 컨셉을 이제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몰라서 한 번쯤은 뉴스에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그 다음에 이 테더의 도미넌스. 어떻게 보면은 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테더의 도미넌스, 안 봐도 투자할 때 크게 무리가 되거나 부담되지는 않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비트코인과 이 테더의 도미넌스,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을 제가 좀 한번 다음 주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다음 주에는 제가 8시 반에 맞춰가지고 이런 도미넌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아침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퀄리티 좋고 좀 다양한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